여러분, 삼성전자를 오늘 한국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흐름이 너무 좁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올랐냐 빠졌냐, 외국인이 오늘 샀냐 팔았냐, HBM 뉴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볼 때 한국 안에서만 볼 때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TSMC는 AI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계속 AI 칩 공급망의 중심에 있고, 구글은 AI 인프라에 더 큰 돈을 마련하고 있고, 메타도 데이터 센터 비용 부담이 커져도 투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칩,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 같이 키우는 회사가 되고 있죠. 이걸 따로 보면 그냥 해외 기업 뉴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연결해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글이 돈을 쓰면 서버가 늘고, 메타가 돈을 쓰면 데이터 센터가 늘고, 엔비디아 칩이 더 팔리면 HBM이 필요하고, TSMC가 바빠지면 첨단 파운드리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테슬라가 AI 칩을 키우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빅테크의 돈은 GP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저장 장치,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큰 흐름 안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면서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것 같다가도 하루만 흔들리면 또 불안하고, 뉴스가 좋은 것 같은데 외국인이 팔면 찝찝하고,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좋아지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몇 % 움직였느냐 보다 해외 빅테크가 계속 AI에 돈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삼성전자가 잘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흐름은 하루 뉴스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고, 그 돈이 산업 안에서 이동하고, 그 이동이 기업의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될 때 시장은 회사를 다시 평가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HBM 뉴스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해외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돈을 계속 쓰고 있고, 그 돈이 결국 메모리와 저장 장치, 파운드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TSMC부터 봐야 합니다. TSMC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경쟁자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위치는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대형 고객사와의 관계도 깊고, 첨단 공정과 패키징에서도 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잘 된다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TSMC가 AI 수요가 강하다고 말한다는 건 AI 칩 수요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칩 수요가 살아있다는 건 그 칩 옆에 붙는 HBM 수요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D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과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강하다는 뉴스는 삼성전자에게 압박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파운드리에서는 부담이고, 메모리에서는 수요 확인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TSMC가 잘 되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TSMC가 엔비디아 AI 칩을 많이 만들수록 그 AI 칩 주변에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리면 HBM 수요가 늘어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서버 D램과 SSD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경쟁하지만 메모리에서는 AI 서버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TSMC 뉴스는 삼성전자에게 한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TSMC가 너무 강해서 삼성전자는 어렵다, 이렇게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고요. AI 수요가 강하니까 삼성전자도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봐도 너무 빠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 경쟁은 더 어려워졌지만 AI 인프라 전체 수요가 커지면 삼성전자 메모리와 저장 장치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심입니다. 구글도 자체 TPU를 만들고,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들고, 메타도 자체 AI 가속기를 키우고, 테슬라도 자체 AI 칩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런데도 AI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 영향력은 아직 큽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을 돌리려는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성능과 생태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팔리면 그 옆에 HBM이 붙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먼저 신뢰를 쌓았고 HBM 수요 증가를 실적으로 먼저 보여준 회사입니다. 하지만 AI 서버 수요가 계속 커지면 HBM 시장은 한 회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4.2 샘플 출하와 HBM5 개발로 HBM 경쟁력 회복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잘 된다는 말이 삼성전자에 바로 100% 좋은 뉴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 HBM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HBM을 누가 공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 일정을 맞추고 수요를 끌어올리고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그 수요가 실제 삼성전자 실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뉴스는 삼성전자에게 기회이면서 시험입니다. 수요는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를 가져오려면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좋은 시장과 좋은 실적은 다릅니다. 시장이 커져도 그 안에서 제품을 팔아야 돈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 메모리, SSD 쪽에서 이 수요를 얼마나 가져오는지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구글 이야기도 봐야 합니다. 구글은 검색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구글은 AI 모델, 클라우드, TPU, 데이터 센터를 모두 키우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고 설비 투자 전망까지 높였다는 건 AI가 말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와 연결되느냐? 구글이 AI 인프라에 돈을 쓰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AI 칩이 필요합니다. AI 칩이 필요하면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와 낸드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HBM, 서버 디램, SSD, 낸드. 구글이 자체 칩을 만들든 엔비디아 칩을 쓰든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구조에서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글이 자체 AI 칩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체 AI 칩 경쟁이 커진다는 건 AI 연산 수요가 더 다양해진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GPU만 쓰는 구조에서 구글 TPU, 아마존 자체 칩, 메타 자체 가속기, 테슬라 AI 칩까지 다양해지면 AI 반도체 생태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생태계가 커지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입니다. 연산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구글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구글이 돈을 쓰는 건 단순히 구글만의 투자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는 SNS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가진 회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AI 추천 알고리즘, 광고 최적화, 생성형 AI, 메타버스,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계속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하는 회사입니다. 메타가 설비 투자 전망을 높였다는 건 데이터 센터를 더 깔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타의 문제는 돈을 쓰긴 쓰는데 시장은 그 돈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빅테크가 AI에 돈을 쓰는 건 삼성전자에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데이터 센터 비용은 올라가고 반도체 부품 가격도 올라가고 전력과 냉각 비용도 커집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기업은 AI 투자를 줄이기 어렵지만 그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삼성전자 관점으로 바꿔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메타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6배 올랐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고마진 데이터 센터 칩에 집중하면서 소비자 전자와 자동차, PC 쪽은 비용 부담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이나 PC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부가 서버용 제품 비중이 커지고 고마진 제품에 생산 능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 실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율과 공급 물량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테슬라도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예전처럼 전기차 판매량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AI 칩, 데이터 처리까지 같이 봐야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AI 6칩 공급 계약을 맺었고, 머스크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 차세대 AI 6 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동안 TSMC와의 격차 때문에 계속 부담을 받아왔습니다.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고 첨단 공정에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AI6 같은 계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고객사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됩니다. 물론 이 계약 하나로 파운드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율, 일정, 품질, 고객 신뢰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기대가 큰 회사입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봇, AI 칩 이야기는 시장 기대를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상용화와 실적 연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테슬라를 연결할 때도 무조건 큰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테슬라가 AI 칩을 키우고 자율주행과 로봇에 더 많은 연산을 넣고 차 안과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들고 그 안에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고 어떤 파운드리가 선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 가능성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테슬라 이슈를 삼성전자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기업들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TSMC는 AI 칩 제조 수요가 아직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버 공급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글은 AI 인프라를 위해 더 큰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비용 부담이 커져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넘어 AI 칩과 로봇, 자율주행 인프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하나의 흐름이 나옵니다. AI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로 갑니다. 그 다음은 TSMC로 갑니다. 그 다음은 HBM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서버 D램과 SSD로 갑니다. 그 다음은 전력 인프라와 냉각, 패키징, 장비로 갑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한 군데만 걸린 회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려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장점과 약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넓습니다. D램, 낸드, HBM, 서버용 SSD, 모바일 D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팔 수 있는 제품군이 많아집니다. 또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AI 칩 고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이 실제 돈이 되려면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수율, 공급 물량, 마진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기대만 봐도 안 되고 약점만 봐도 안 됩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수율 이야기를 여기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팔 수 있는 정상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도 그렇고 이 나노 파운드리도 그렇고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은 더 그렇습니다. 기술 발표가 좋아도 양산에서 수율이 낮으면 돈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율이 잡히면 기술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해외 빅테크의 AI 투자 수혜를 실제로 가져오려면 이 수율과 양산 신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손님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구글도 손님이고 메타도 손님이고 엔비디아도 손님이고 테슬라도 손님입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많아도 돈을 못 법니다. 재료는 들어갔고 인건비도 들어갔고 가스비도 들어갔는데 완성된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면 남는 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같은
같은 주방에서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고 고객이 만족하고 반복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돈이 됩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AI 수요가 아무리 커도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이슈를 볼 때도 결국 삼성전자의 양산과 수율, 마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 대표주라서 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TSMC의 수요 전망을 보고 구글과 메타의 설비 투자를 보고 테슬라의 AI 칩 전략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빅테크 돈의 흐름 안에서 다시 중요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가져갈 몫이 커질 수 있나? 서버 디램과 SSD가 같이 좋아질 수 있나?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같은 고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한 구간인가? 이런 질문이 수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격을 볼 때 하루 등락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며칠 이어지는지, 위에서 받아주는지, 기관과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도 비싸고, GPU도 비싸고, 전력 인프라도 비싸고, 땅과 냉각 시설도 필요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런 대규모 투자에는 부담이 생깁니다. 달러가 강하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도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줄고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 뉴스가 좋은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편하게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입니다. 큰 돈은 기업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시 환경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국 안의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지금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돈을 쓰고 있고 그 돈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 파운드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HBM, 서버 디램, SSD,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카드를 실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기대는 이미 생겼습니다. 이제 시장은 확인을 원합니다. 고객사 테스트, 양산, 수율, 공급 물량, 마진, 이 순서가 이어지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관점에서도 너무 급하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해외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아무 가격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진입 자리도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가격 위에서 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붙어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하고 기관이 같이 받아줘야 하고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글과 메타가 돈을 쓴다는 뉴스가 삼성전자 주가에 오래 반영되려면 그 돈이 실제 삼성전자 제품 수요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실적 추정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여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도 안 됩니다. 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TSMC가 AI 수요를 어떻게 말하는지, 엔비디아 수요가 꺾이지 않는지, 구글과 메타의 AI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테슬라 AI 칩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고객사 검증, 서버 디램 가격, SSD와 낸드 수요, 파운드리 수율,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삼성전자 흐름이 제대로 보입니다. 한국 뉴스만 보면 좁고 해외 뉴스만 보면 멀어집니다. 해외 돈이 삼성전자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해외 빅테크가 AI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먼저 미국 기술주로 갑니다. 엔비디아, TSMC,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소재,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와 전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만 보고 끝내면 흐름이 좁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TSMC,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가격, 삼성전자 수급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해외 빅테크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한국 반도체 어디로 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의심, 파운드리에서 TSMC와 격차가 있다는 의심, 외국인 수급이 계속 따라와 줄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메모리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 서버 D램과 SSD가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테슬라 AIU 같은 파운드리 기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주가는 이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감정적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지, 의심이 하나씩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려면 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HBM에서 고객사 신뢰가 올라와야 합니다. 서버 D램과 SSD 수요가 실제 가격과 물량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낸드도 데이터 센터 저장 수요와 함께 회복돼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테슬라 같은 고객을 통해 이나노와 텍사스 공장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업황 회복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수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흔들리면 좋은 해외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확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한국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SMC는 AI 수요가 계속 강하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서버 공급망의 중심에 있고, 구글은 AI 인프라를 위해 더 큰 돈을 마련하고 있고, 메타는 데이터 센터 비용 부담이 커져도 투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테슬라는 AI 칩과 자율주행, 로봇 인프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결국 메모리와 저장 장치, 파운드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흐름 안에서 HBM, 서버 D램, SSD,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장이 바로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수율, 공급 물량, 마진이 따라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해외 빅테크의 돈이 삼성전자 숫자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오늘은 그 출발점이 해외입니다. TSMC,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에서 시작된 돈이 한국 반도체로 들어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배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TSMC,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해외 기업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게 한국 반도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캡처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 HBM, 서버 D램, SSD,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아쉽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TSMC가 말하는 AI 수요, 엔비디아 공급망, 구글과 메타의 데이터 센터 투자, 테슬라의 AI 칩 전략이 삼성전자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해외에서 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삼성전자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한국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